아라이 소설 정세랑. 술에 취한 영환이 아라에게 빈정거리며 말했다. 너는 말야 계속 그런 거나 써. 시끄러운 문단 술자리의 소음 속에서 아라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의심하느라 바로 받아치지 못했다. 화를 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토록 오래 모멸감을 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덜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의를 더 파악하자고 거듭 마음먹지만 그런다고 타고난 순발력이 좋아지진 않는다. 아라를 더욱 속상하게 했던 건 아라가 20대 내내 영환을 작가로서 무척 선망하며 따라 읽었다는 점이었다. 영환은 아라보다 10살 남짓 위의 선배였고 아라는 영환의 말을 몇 년째 곱씹는 중이었다. 곱씹을 때마다 차갑고 따가워져서 바로 어제 들은 말만 같았다. 애초에 그런 거란 무엇인가? 그런 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노의 초점도 달라진다. 아라가 대중소설을 쓰는 게 거슬렸던 걸까? 건조하고 담백한 문체로 중학생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쓴다는 점이, 하지만 영환이 쓰는 소설도 대중소설이었다. 자신이 쓰는 건 위대한 문학이고 아라가 쓰는 건 가치 없다는 비하였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읽기 쉬운 소설이 얼마나 어렵게 쓰이는지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만 안다고 믿어왔다. 장르 소설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장르 소설을 문단 소설보다 한 단계 아래에 두니 말이다. 작가와 평론가들은 물론 독자들마저도 그럴 때가 잦았다. 대놓고 무시하는 풍조는 다소 나아졌다 해도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밀어내는 건 그대로였다. 아라는 장르 문학계와 문단 문학계가 조금 더 접점을 만들고 서로 교류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기도 했었지만 최근엔 그 생각을 버렸다. 완전히 따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말이다. 영화는 몇 년 전에 SF를 쓰려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아라이 안에 장르적 코드가 자연스럽게 있는 걸 질투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코드는 갑자기 흉내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가지고 싶은 걸 가진 다른 작가를 한번 깎아내려 본 걸까? 꼬인 사람이니 가능성이 있었다. 대가일수록 편견 없이 똑바로 장르 소설을 바라본다고 늘 여겨왔다. 박완서 선생님이 한 젊은 SF 작가에게 내린 빛나는 평가와 관련된 일화는 유명하고 SF 작가들이 한결같이 박완서 선생님을 흠모하는 것은 그래서다. 아니면 페미니즘 소설을 쓴다는 게 영환을 긁었나? 가능성이 제일 큰 이야기다. 아라의 소설은 오랜 기간 그저 여성적 소품으로 취급당했다. 여성이 여성적 목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건지 매번 황당했고 대하소설 아니면 다 소품일 수밖에 없는데 왜 여성 작가의 작품에만 소품 딱지를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치면 죽은 지 오래된 유럽계 백인 남성들이 산책하며 주절거린 내용의 고전들도 다 소품 아닌가?
최근에야 분위기가 변했고 아라는 겨우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사인회를 하면 예전엔 아라 앞에 남성 독자 10명이 서고 옆자리 남성 작가 앞에 40명의 여성 독자가 서곤 했었는데 이제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이성애적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여성이 여성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자 영화는 박탈감이라도 느낀 것일까? 계속 그렇게 비틀린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작가로 살 수 있는 수명이 줄어들고 말 텐데 복수는 그렇게 세계가 대신 해주는 걸지도 모른다. 이름이 좀 더 중성적이고 무게 있게 들렸다면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라는 받침없이 가볍게 흐르는 자신의 이름이 아쉬울 때가 있었다. 외국인들이 발음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편했지만 말이다. 필명을 하나 만들었으면 편했으려나. 칼럼 하나 쓸 때마다 수백 개씩 달리는 악성 댓글로부터 한 겹 방어벽도 세우고 성별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더 후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정말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리게 들리는 여자 이름으로도 잘 해내고 싶었다. 공격 당할 걸 알면서도 그런 아라였지만 포털에 생년월일을 지어야 하나 잠시 흔들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남성 작가는 중년에 이르면 권위를 얻는데 여성 작가는 예리함을 잃고 아줌마 소설을 쓴다고 폄하당한다. 사람들이 보기보다 나이 많으시네요 하고 면전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동안이시네요 하고 돌려 말하는 것에 질려 많은 선배들이 프로필에서 아예 정보를 빼버렸다. 나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도 싫지만 그보다는 일이 끊길까봐 고민되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지워지지 않기 위해 아라는 언제나 치열해야 했다. 가만 서 있으면 파도가 발 밑에 모래를 끌어가듯이 자꾸 토대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싸우고 또 싸워야 족적을 남길 수 있으리란 걸 잊을 날이 없었다. 그래도 고개를 들어 멀리 보면 박완서 선생님이 계시는 듯 했다. 세상을 뜨고 나서도 그렇게 생생한 계속 읽히는 작가가 있다는 게 좋은 간음이 되었다. 사실 아라가 생전에 작가를 뵌 건 아주 잠깐, 아주 멀리서였고 그것도 뒷모습이었다. 그때 아라는 대작가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다고 기이한 생각을 했다. 한 올만 뽑으면 안 될까? 락스타에게 손을 뻗는 팬처럼 침을 꿀꺽 했지만 물론 그런 망나니 짓은 하지 않았다. 용기 내 앞에서 인사라도 할 걸 뒤늦은 후회를 하다가 따라 걷는 자에겐 뒷모습이 상징적일 수도 있겠다고 여기게 된 건 요즘의 일이었다.